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천정배 의원이 그러셨어요. 네. 나는 사형제 폐지론자지만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 종신형 사형을 당했어야 마땅하다라는 이런 강한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예.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살인이다. 또 한 번의 살인이다. 이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간은 그나저나 뭐 갖고 오셨어요? 아, 오늘 또 슈퍼 수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 3명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요. 어제는 통일부를 포함해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아,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총 17개 부처 장관 중에서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된 셈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로 본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앞에서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어제 결국 됐습니다. 네. 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문재인 정부 첫 장관이다. 이런 그렇죠.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렇죠. 뭐 지난 한 달 동안 김 위원장 임명을 두고 야당과 힘겨루기를 했는데 예. 결국 문 대통령이 지지 여론을 믿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이렇게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고요. 문 대통령도 30분 뒤에 김상조 위원장한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예. 이때 우리 스스로 높은 기준으로 인선을 함에도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네. 야당의 태도는 더 강해졌죠. 맞습니다. 한쪽이 강하니까 다른 한쪽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게 속성인 것 같은데요. 이 협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정부의 추경안 반대는 물론이고 만약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하면 네. 뭐 아예 국회를 보이콧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미수 헌재 소장 임명은 당연히 물 건너가는 네, 거고. 당연히 뭐 물 건너가는 그런 것처럼 수순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가고 있죠. 있어요. 자, 오늘 숫자로 본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라고 하셨죠. 첫 번째 숫자 뭡니까? 첫 번째 숫자는 5. 처음부터 끝까지 5. 5입니다. 오, 어디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5이에요? 이 5대 비리자 공직 배제 원칙. 이 5대 5이라는 숫자 때문인데요. 예. 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이 원칙이 청문회 내내 문 대통령을 발목 잡으면서 내각 구성을 지연시킬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미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사실 지난 정부 시절 장관에 비해서 특별히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지금 5대 비리 원칙, 이 5이라는 숫자에 발목이 잡혀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을 벌이다가 예. 결국 뭐 김상조 후보자는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 하나도 없냐 이런 문제가 그런 아니라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더 하진 않은데. 네, 그렇진 않은데. 근데 발목이 꽉 잡혀있다 이 얘기. 네, 왜냐? 맞습니다. 옷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송영무 국방,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두 이 5이라는 숫자 앞에서 곤욕을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하고 그다음에 논문 표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예. 이 뒤늦게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사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제가 볼 때는 중과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회는 숫자 5, 5이 지배한 청문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5이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뭔가요? 두 번째 숫자는 30, 30입니다. 30은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여성의 내각 참여 비율입니다. 여성들.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양성평등,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적어도 여성 장관을 30% 이상 인선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강경화 외교, 김현미 국토, 김은경 환경, 정현백 여성가족부 후보자 이렇게 총 4명을 지명했거든요. 그럼 약속 지키려면 이게 몇 명이 더 여성이 나와야 돼요? 6명이 하니까요. 2명을 더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2명. 그러니까 산업부와 복지부 수장에 누굴 앉히느냐 이게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성 후보자가 한 명도 낙마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사실 강경화 김현미 후보자는 여러모로 뭐 상징성이 있는데요. 예. 첫 여성 외교부 장관, 첫 여성 국토부 장관이란 타이틀이 있습니다. 예. 이런 여성 후보자들이 무사히 국회 검증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끝끝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해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여성 장관 30% 비율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이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이란 숫자. 숫자로 본 문재인 정부의 내각 세 번째 숫자는 뭔가요? 세 번째 숫자는
120임입니다. 이건 뭔지 알겠네요. 120. 네. 더불어민주당 120석. 맞습니다. 여당 의석수인데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 반대에 180석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야당. 과연 120석으로 180석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건데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그 얘기죠. 예. 물론 청문회는 청문회고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분명합니다. 예. 임명 강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당은 120, 야당은 180입니다. 물론 야당 180 전체가 하나의 같은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건 아니지만. 뭐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강경화 후보자까지 만약에 임명을 한다. 그리고 추경, 나머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비롯해서 개혁과제 수행에 아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뚝심이 통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것인가, 결국 국민 여론이 결정을 해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건 좀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5, 30, 120. 세 가지의 숫자가 이번 내각을 관통하고 있다. 네. 예, 오늘 슈퍼 수요일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천정배 의원이 그러셨어요. 네. 나는 사형제 폐지론자지만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 종신형 사형을 당했어야 마땅하다라는 이런 강한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예.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살인이다. 또 한 번의 살인이다. 이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간은 그나저나 뭐 갖고 오셨어요? 아, 오늘 또 슈퍼 수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 3명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요. 어제는 통일부를 포함해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아,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총 17개 부처 장관 중에서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된 셈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로 본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앞에서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어제 결국 됐습니다. 네. 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문재인 정부 첫 장관이다. 이런 그렇죠.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렇죠. 뭐 지난 한 달 동안 김 위원장 임명을 두고 야당과 힘겨루기를 했는데 예. 결국 문 대통령이 지지 여론을 믿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이렇게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고요. 문 대통령도 30분 뒤에 김상조 위원장한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예. 이때 우리 스스로 높은 기준으로 인선을 함에도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네. 야당의 태도는 더 강해졌죠. 맞습니다. 한쪽이 강하니까 다른 한쪽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게 속성인 것 같은데요. 이 협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정부의 추경안 반대는 물론이고 만약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하면 네. 뭐 아예 국회를 보이콧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미수 헌재 소장 임명은 당연히 물 건너가는 네, 거고. 당연히 뭐 물 건너가는 그런 것처럼 수순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가고 있죠. 있어요. 자, 오늘 숫자로 본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라고 하셨죠. 첫 번째 숫자 뭡니까? 첫 번째 숫자는 5. 처음부터 끝까지 5. 5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5이에요? 이 5대 비리적 공직 배제 원칙. 이 5대 5이라는 숫자 때문인데요. 예. 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이 원칙이 청문회 내내 문 대통령을 발목 잡으면서 내각 구성을 지연시킬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미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사실 지난 정부 시절 장관에 비해서 특별히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지금 5대 비리 원칙, 이 5이라는 숫자에 발목이 잡혀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을 벌이다가 예. 결국 뭐 김상조 후보자는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 하나도 없냐 이런 문제가 그런 아니라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더 하진 않은데. 네, 그렇진 않은데. 근데 발목이 꽉 잡혀있다 이 얘기. 네, 왜냐? 맞습니다. 옷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송영무 국방,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두 이 5이라는 숫자 앞에서 곤욕을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하고 그다음에 논문 표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예. 이 뒤늦게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사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제가 볼 때는 중과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회는 숫자 5, 5이 지배한 청문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5이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뭔가요? 두 번째 숫자는 30, 선언입니다. 30은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여성의 내각 참여 비율입니다. 여성들.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양성평등,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속성인 것 같은데요. 이 협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정부의 추경안 반대는 물론이고 만약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하면 네. 뭐 아예 국회를 보이콧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미수 헌재 소장 임명은 당연히 물 건너가는 네, 거고 당연히 뭐 물 건너가는 그런 것처럼 수순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가고 있죠. 있어요. 자, 오늘 숫자로 본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라고 하셨죠. 첫 번째 숫자 뭡니까? 첫 번째 숫자는 5. 처음부터 끝까지 5. 5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5이에요? 이 5대 비리적 공직 배제 원칙, 이 5대 5이라는 숫자 때문인데요. 예. 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이 원칙이 청문회 내내 문 대통령을 발목 잡으면서 내각 구성을 지연시킬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미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사실 지난 정부 시절 장관에 비해서 특별히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 5대 비리 원칙, 이 5이란 숫자에 발목이 잡혀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을 벌이다가 예. 결국 뭐 김상조 후보자는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 하나도 없냐 이런 문제가 그런 아니라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더 하진 않은데 네, 그렇진 않은데. 근데 발목이 꽉 잡혀있다 이 얘기. 네, 왜냐? 맞습니다. 옷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송영무 국방,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두 이 5이라는 숫자 앞에서 곤욕을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하고 그다음에 논문 표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예. 이 뒤늦게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사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제가 볼 때는 중과부적인 것 같습니다. 120석으로 180석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건데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그 얘기죠. 예. 물론 청문회는 청문회고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분명합니다. 예. 임명 강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당은 120, 야당은 180입니다. 물론 야당 180 전체가 하나의 같은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건 아니지만 뭐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강경화 후보자까지 만약에 임명을 한다. 그리고 추경, 나머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비롯해서 개혁과제 수행에 아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뚝심이 통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것인가, 결국 국민 여론이 결정을 해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건 좀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5, 30, 120. 120. 세 가지의 숫자가 이번 내각을 관통하고 있다. 네. 예, 오늘 슈퍼 수요일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천정배 의원이 그러셨어요. 나는 사형제 폐지론자지만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 종신형, 사형을 당했어야 마땅하다라는 이런 강한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예.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살인이다. 또 한 번의 살인이다. 이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간은 그나저나 뭐 갖고 오셨어요? 아, 오늘 또 슈퍼 수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 3명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요. 어제는 통일부를 포함해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아, 그렇게 하면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천정배 의원이 그러셨어요. 네. 나는 사형제 폐지론자지만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 종신형, 사형을 당했어야 마땅하다라는 이런 강한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예.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살인이다. 또 한 번의 살인이다. 이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간은 그나저나 뭐 갖고 오셨어요? 아, 오늘 또 슈퍼 수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 3명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요. 어제는 통일부를 포함해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아,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총 17개 부처 장관 중에서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된 셈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로 본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앞에서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어제 결국 됐습니다. 네. 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문재인 정부 첫 장관이다.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렇죠. 뭐 지난 한 달 동안 김 위원장 임명을 두고 야당과 힘겨루기를 했는데 예. 결국 문 대통령이 지지 여론을 믿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이렇게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고요. 문 대통령도 30분 뒤에 김상조 위원장한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예. 이때
우리 스스로 높은 기준으로 인선을 함에도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네. 야당의 태도는 더 강해졌죠. 맞습니다. 한쪽이 강하니까 다른 한쪽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총 17개 부처 장관 중에서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된 셈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로 본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앞에서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어제 결국 됐습니다. 네. 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문재인 정부 첫 장관이다.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렇죠. 뭐 지난 한 달 동안 김 위원장 임명을 두고 야당과 힘겨루기를 했는데 예. 결국 문 대통령이 지지 여론을 믿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이렇게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고요. 문 대통령도 30분 뒤에 김상조 위원장한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예. 이때 우리 스스로 높은 기준으로 인선을 함에도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네. 야당의 태도는 더 강해졌죠. 맞습니다. 한쪽이 강하니까 다른 한쪽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게 속성인 것 같은데요. 이 협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정부의 추경안 반대는 물론이고 만약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하면 네. 뭐 아예 국회를 보이콧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미수 헌재 소장 임명은 당연히 물 건너가는 네, 거고. 당연히 뭐 물 건너가는 그런 것처럼 수순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가고 있죠. 있어요. 자, 오늘 숫자로 본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라고 하셨죠. 첫 번째 숫자 뭡니까? 첫 번째 숫자는 5. 처음부터 끝까지 5. 5입니다. 오, 어디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5이에요? 이 5대 비리적 공직 배제 원칙, 이 5대 5이라는 숫자 때문인데요. 예. 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이 원칙이 결국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회는 숫자 5, 5이 지배한 청문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5이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뭔가요? 두 번째 숫자는 30, 30입니다. 30은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여성의 내각 참여 비율입니다. 여성들.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양성평등,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적어도 여성 장관을 30% 이상 인선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경화 외교, 김현미 국토, 김은경 환경, 정현백 여성가족부 후보자 이렇게 총 4명을 지명했거든요. 그럼 약속 지키려면 이게 몇 명이 더 여성이 나와야 돼요? 6명이 하니까요. 2명을 더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2명. 그러니까 산업부와 복지부 수장에 누굴 앉히느냐 이게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성 후보자가 한 명도 낙마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사실 강경화 김현미 후보자는 여러모로 상징성이 있는데요. 예. 첫 여성 외교부 장관, 첫 여성 국토부 장관이란 타이틀이 있습니다. 예. 이런 여성 후보자들이 무사히 국회 검증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끝끝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해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여성 장관 30% 비율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이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이란 숫자. 숫자로 본 문재인 정부의 내각 세 번째 숫자는 뭔가요? 세 번째 숫자는 120임입니다. 이건 뭔지 알겠네요. 120. 네. 더불어민주당 120석. 맞습니다. 여당 의석수인데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 반대에 180석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야당.